비켜주세요. 응급 조치하겠습니다. 민서는 순간 결단을 내렸다. 허리춤에 찬 청소용 커터칼을 꺼냈다. 잠깐 뭐 하시려고요? 사람들이 소리쳤다. 하지만 민서는 주저하지 않았다. 재빠르게 남자의 와이셔츠를 커터칼로 찢어냈다. 찌익하는 소리와 함께 단추들이 튕겨나갔다. 맨 가슴이 드러났다. 미쳤어? 지금 뭐 하는 거야? 누가 저 사람 말려요. 지금 이대로 두면 죽습니다. 휴게소 화장실 앞 낡은 청소복을 입은 민서는 쓰러진 남성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 남겨주세요. 아줌마, 위험해요. 그냥 기다려요. 누군가 말렸지만 민서는 이미 쓰러진 남자 옆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녀의 손이 남자의 목을 더듬었다. 경동맥을 짚는 손가락이 전문가처럼 정확했다. 맥박이 너무 빨라요. 이건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민서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심장마비요. 지금 당장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으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민서는 남자의 가슴 한가운데에 손을 올렸다. 한 손 위에 다른 손을 포개고 팔꿈치를 쭉 펴서 체중을 실었다. 하나, 둘, 셋. 정확한 리듬으로 가슴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30번을 세고 남자의 턱을 들어 올려 기도를 확보한 뒤 인공호흡을 했다. 다시 가슴 압박.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지켜봤다. 청소 아줌마의 손놀림은 놀라울 정도로 능숙했다. 마치 수천 번도 넘게 해본 것처럼. 5분이 흘렀다. 민서의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혔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다. 움직였어요. 누군가 소리쳤다. 정말로 남자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민서는 다시 한번 경동맥을 확인했다. 맥박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위험해요. 구급차는 얼마나 걸려요? 지금 막 들어왔어요.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뛰어왔다. 민서는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했다. 50대 후반 남성으로 보이고요. 급성 심근경색 증상이었습니다. 심정지 상태에서 약 7분간 심폐소생술 실시했고 3분 전 자발순환 회복됐습니다. 하지만 혈압이 불안정하니까 빨리 병원으로. 구급대원이 민서를 빤히 쳐다봤다. 의료인이세요? 민서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냥 예전에 배운 적이 있어서요.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떠났다. 사람들은 민서에게 고맙다는 말을 건넸지만 그녀는 대답도 제대로 하지 않고 화장실로 돌아갔다. 손에 든 걸레가 떨리고 있었다. 또 했구나. 또. 화장실 거울 앞에 선 민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거울 속에는 낡은 청소복을 입은 지친 중년 여자의 모습만 비쳤다. 하지만 15년 전 그녀는 이 나라 최고의 심장외과 전문의 중 한 명이었다. 15년 전 명성대학교 병원. 강민서 교수님, 5호실 환자 상태 급변했습니다. 새벽 2시 당직실에서 쪽잠을 자던 민서가 벌떡 일어났다. 실험실을 달려나가 중환자실로 향했다. 5호실 환자는 이틀 전 심장판막 수술을 받은 60대 남성이었다. 혈압 80에 50, 맥박 140, 산소 포화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민서는 재빨리 환자 차트를 확인했다. 수술은 완벽했다. 그런데 왜? 심초음파 다시 찍어요. 지금 당장. 검사 결과를 본 민서의 얼굴이 굳었다. 심장을 둘러싼 막에 피가 고여서 심장을 압박하고 있었다. 수술 후 합병증이었다. 재수술실 준비하세요. 1분 1초가 급합니다. 그날 밤 민서는
3시간에 걸친 응급 재수술 끝에 환자를 살렸다. 수술이 끝나고 나왔을 때는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민서야, 고생했어.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최진우 병원장이었다. 명성대병원을 20년간 이끌어온 민서의 은사이자 멘토였다. 교수님, 다행히 잘 끝났습니다. 자네 실력이니까 당연하지. 그런데 말이야. 최 병원장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다. 그 환자 알고 있나? 천우그룹 천만석 회장 동생이야.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환자 보호자 중에 정장 입은 사람들이 많아서 예사롭지 않다고 생각했었다. 천 회장이 자네를 꼭 만나고 싶어 하더군. 동생 살려줘서 고맙다고.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민서는 담담하게 답했다. 그녀에게 환자는 환자일 뿐이었다. 재벌이든 일반인이든 차이가 없었다. 그날 이후 민서는 병원에서 가장 바쁜 의사가 됐다. 그녀의 실력은 이미 소문나 있었지만 천우그룹 사건 이후로 더 많은 환자들이 그녀를 찾았다. 하지만 민서는 늘 똑같았다. 새벽에 출근해서 밤늦게 퇴근하고 응급 호출이 오면 언제든 달려갔다. 집에는 이른을 넘긴 어머니가 혼자 계셨지만 민서는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 엄마, 미안해요. 오늘도 늦을 것 같아요. 괜찮다. 사람 살리는 일 하는데 뭐가 미안해. 우리 딸 자랑스럽다. 어머니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해 가을 사건이 터졌다. 강민서 교수, 당장 병원장실로 오세요. 수술을 마치고 나온 민서에게 급한 호출이 왔다. 병원장실에 들어서자 최진우 병원장의 얼굴이 창백하게 굳어 있었다. 그 옆에는 정장을 입은 변호사처럼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다. 민서 교수 앉게. 무슨 일입니까? 자네. 지난달에 수술한 박영우 환자 기억하나?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55세 남성, 관상동맥 우회수를 받았던 환자였다.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환자는 무사히 퇴원했다. 그 환자가 어제 사망했네. 민서의 눈이 커졌다. 네, 어떻게요? 퇴원할 때는 괜찮았는데. 유족 측에서 의료 과실을 주장하고 있어. 수술 중에 실수가 있었고 그게 결국 환자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그럴 리 없습니다. 수술은 완벽했어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참관 의사들이 지켜봤습니다. 민서는 당황했지만 목소리는 단호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네. 하지만 최 병원장이 한숨을 쉬었다. 유족이 강경하게 나오고 있어. 변호사도 대동했고, 그리고 병원장은 말을 잇지 못했다. 대신 옆에 서 있던 남자가 입을 열었다. 강민서 교수님, 저는 병원 법무팀 이현석 변호사입니다. 유족 측에서 제시한 부검 소견서를 보셨습니까? 아직 여기 있습니다. 이현석이 서류를 내밀었다. 민서는 서류를 받아 읽기 시작했다. 읽으면 읽을수록 얼굴이 굳어졌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관상동맥 봉합 부위 파열? 그럴 리가 없어요.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부검 결과가 그렇다고 나왔습니다.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뭔가 잘못됐어요. 민서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하지만 최 병원장이 그녀를 말렸다. 민서 교수, 진정하게. 우리도 조사할 거야. 하지만 지금은 뭡니까? 병원장님, 저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민서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15년 의사 생활에서 한 번도 의료사고를 낸 적이 없었다. 그녀의 자존심이 상했다. 그날 이후 민서의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일주일 후 기자회견이 열렸다. 고인은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두 아이의 아버지였고 열심히 일하던 직장인이었습니다. 박영호의 부인 김미숙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명성대병원 강민서 교수의 의료과실로 남편을 잃었습니다. 제대로 된 보상과 재발 방지를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언론은 들끓었다. 명문 대학병원 의료사고 은폐 의혹, 스타 의사의 추락, 환자는 죽고, 유족 10억 손해배상 청구. 매일 아침 신문 일면에 민서의 얼굴이 실렸다. 병원 출근길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강 교수님, 유족에게 할 말씀은? 정말 의료 과실이 있었습니까? 사과하실 의향은? 민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할 수가 없었다. 자신이 한 모든 것이 옳았다고 확신했지만 환자가 죽었다는 사실 앞에서는 말문이 막혔다. 병원은 점점 민서에게 등을 돌렸다. 민서 교수, 당분간 수술 집도는 중단해주게. 병원장님 하지만 병원 이미지도 생각해야 하네. 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만. 최진우 병원장의 태도도 달라졌다.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았다. 민서는 그제야 깨달았다. 병원도 동료들도 결국 자신을 지킬 생각이 없다는 것을. 한 달 후 검찰 조사가 시작됐다. 강민서 씨 수술 당시 상황을 진술해 주십시오. 냉랭한 조사실. 민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환자 상태는 안정적이었습니다. 관상동맥 3군데를 우회했고 모든 봉합은 완벽했습니다. 수술 후 중환자실에서도 특이 소견이 없었고, 하지만 환자는 퇴원 2주 만에 사망했습니다. 그건 저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분명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부검 결과는 다르다고 나왔는데요. 검사의 눈빛이 날카로웠다. 저는 재부검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거부됐습니다. 유족이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민서는 벽에 부딪힌 기분이었다. 2달 후 법원 판결이 나왔다. 피고인 강민서는 수술 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으므로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또한 의사 면허 정지 5년을 명한다. 망치 소리가 울렸다. 민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억울합니다. 저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민서가 외쳤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다. 법정 밖에서 유족 측 변호사가 기자들에게 말했다. 정의가 구현됐습니다. 의료사고를 낸 의사는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날 밤 민서는 병원에서 짐을 쌌다. 15년간 일했던 병원. 수많은 환자를 살렸던 곳. 하지만 이제 그녀가 있을 자리는 없었다. 민서야. 최진우 병원장이 찾아왔다. 그의 얼굴에는 미안함이 가득했다. 미안하네. 내가 더 힘을 써줬어야 했는데. 괜찮습니다. 병원장님도 어쩔 수 없으셨겠죠. 민서는 담담하게 답했다. 원망할 힘도 없었다. 민서야, 나는 자네를 믿네. 자네가 그런 실수를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 고맙습니다. 하지만 이제 소용없는 말이죠. 민서는 마지막 상자를 들고 병원을 나섰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로부터 6개월 민서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이력서를 보니까 명성대병원 심장외과 교수셨네요? 네. 그런데 왜 우리 병원에? 작은 동네 의원 원장이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사정이 있어서 지금은 면허 정지 상태입니다. 아, 원장의 얼굴이 굳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같은 대답을 수십 번 들었다. 의료계는 좁았다. 민서의 소문은 이미 다 퍼져 있었다. 돈은 빠르게 바닥났다. 재판 비용, 변호사 비용, 그리고 어머니 병원비. 어머니는 민서의 사건 이후 충격으로 쓰러지셨다. 당뇨와 고혈압이 악화됐고 이제는 매달 병원에 가야 했다.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다. 너만 걱정된다. 어머니는 수척해진 민서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엄마는 믿는다. 우리 딸이 잘못한 게 없다는 거. 엄마. 민서는 참았던 눈물을 쏟았다. 결국 민서는 휴게소 청소 일을 시작했다. 서울에서 차로 1시간 거리, 고속도로 휴게소. 새벽 5시에 출근해서 오후 2시까지 일했다. 화장실을 닦고 바닥을 쓸고 쓰레기를 치웠다. 새로 오신 분이죠? 강민서 씨? 네. 여기 일 처음이세요? 힘들면 말하고요. 동료들은 친절했다. 민서가 전직 의사라는 것은 아무도 몰랐다. 그냥 평범한 아줌마 중 하나였다.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어머니를 돌봤다. 밤에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봤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정말 내 실수였을까? 같은 생각이 끝없이 맴돌았다. 그렇게 15년이 흘렀다. 민서는 이제 55이었다.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였고 손은 거칠어졌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오늘도 휴게소는 붐볐다. 명절을 앞두고 고속도로가 막혔다. 민서는 묵묵히 화장실을 청소했다. 저기요. 누군가 급하게 소리쳤다. 사람이 쓰러졌어요. 민서는 걸레를 내려놓고 뛰어갔다. 화장실 앞 휴게 공간. 한 남자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민서의 잊혀졌던 본능이 깨어났다. 구급차에 실려간 남자는 대성그룹 박건우 회장이었다. 한국 10대 그룹 중 하나를 이끄는 거물이었다. 일주일 후 민서는 휴게소에서 일하고 있었다. 강민서 씨?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다가왔다. 네. 저희는 대성그룹에서 나왔습니다. 박건우 회장님께서 꼭 뵙고 싶어 하십니다. 민서는 당황했다. 저는 그냥 청소 일하는 사람인데요. 회장님 목숨을 구해주신 분입니다. 제대로 인사드리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거절할 수 없었다. 사흘 후 민서는 서울 한복판 대성그룹 본사 60층 회장실에 서 있었다. 들어오시게. 박건우 회장은 생각보다 건강해 보였다. 병원에서 일주일 입원 후 퇴원했다고 했다. 앉으시게. 편하게. 감사합니다. 민서는 조심스럽게 앉았다. 고급스러운 사무실. 15년 전 대학병원 교수실에 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다. 강민서 씨, 맞습니까? 네. 그날 내 목숨을 구해줬지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박 회장은 민서를 가만히 바라봤다. 나는 평생 사람을 봐왔소. 사업하면서 수천 명을 만났지. 그래서 안다오. 당신 보통 사람이 아니지? 민서는 대답하지 않았다. 의료인이었겠지? 예전에. 민서가 조용히 답했다. 예전에? 그럼 지금은 왜 휴게소에서 청소 일을? 박 회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사정이 있습니다. 사정? 어떤 사정이기에 그런 실력을 가진 사람이 청소 일을? 민서는 입을 다물었다. 말하고 싶지 않았다. 이미 끝난 일이었다. 말하기 싫으면 말하지 않아도 돼요. 대신 박 회장이 책상 위에 봉투를 내밀었다. 이건 감사의 표시요. 받으시오. 받을 수 없습니다. 민서는 고개를 저었다. 제가 한 건 당연한 일입니다. 돈을 받을 수 없어요. 박 회장은 놀란 듯 민서를 바라봤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의 돈을 거절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 여자는 달랐다. 흥미롭군. 그럼 한 가지만 물어보겠소. 당신 이름을 인터넷에 검색하면 뭐가 나오? 민서의 얼굴이 굳었다. 의료사고 기사가 나올 겁니다. 역시 박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내가 이미 찾아봤소. 15년 전 명성대병원.
업무상 과실치사, 의사면허 정지. 민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상하더군. 그 전까지는 완벽한 경력이었소. 의료사고 한 건 없이. 그런 사람이 갑자기 실수를 한다? 믿기지 않더군. 과거 일입니다. 과거? 당신에게는 그럴지 모르지만 나는 달라요. 박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강민서 씨, 나는 당신이 억울하게 당했다고 생각하오. 그리고 나는 은인에게 빚진 채로 살 수 없는 사람이요. 무슨 말씀을, 진실을 밝혀드리겠소. 내가, 박 회장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다. 민서는 돌아왔지만 마음이 복잡했다. 진실을 밝힌다고? 15년이나 지났는데 가능하기나 한 걸까? 하지만 박 회장은 진심이었다. 일주일 후 박 회장의 비서 정민호가 민서를 찾아왔다. 강민서 씨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15년 전 사건 기록을 모두 확보했고요. 정말 괜찮으신 건가요? 이미 끝난 일인데 회장님께서 직접 지시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정민호가 서류를 꺼냈다. 이미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부검을 담당한 의사 최인석. 부검 직후 갑자기 개인 병원을 차렸더군요. 자금 출처가 불분명합니다. 민서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그리고 유족 측 변호사 이현석. 그 사건 이후 로펌을 차리고 크게 성공했습니다. 주요 고객이 천우그룹입니다. 천우그룹? 민서가 놀라 되물었다. 15년 전 자신이 살렸던 환자의 형이 바로 천우그룹 회장이었다. 우연치고는 너무 연결고리가 많습니다. 정민호의 말에 민서는 온몸이 떨렸다. 설마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던 거야? 한 달 후 더 많은 진실이 드러났다. 박 회장의 조사팀은 집요했다. 15년 전 기록을 하나하나 뒤졌다. 강민서 씨, 이거 보십시오. 정민호가 오래된 CCTV 영상을 보여줬다. 명성대병원 수술실 복도입니다. 15년 전 영상인데 병원 측에서는 삭제됐다고 했지만 백업 서버에 남아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수술복을 입은 사람이 보였다. 민서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민서가 수술했던 환자의 병실로 들어갔다. 이 사람 누구죠? 천우그룹 소속 의사입니다. 이름은 김상호. 당시 천우그룹 전속 주치의였습니다. 민서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다. 이 사람이 왜 제 환자 병실에? 그걸 우리도 알고 싶습니다. 2달 후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다. 최인석 부검의를 찾았습니다. 정민호가 급하게 연락했다. 민서는 박 회장과 함께한 조용한 카페로 갔다. 최인석 씨를 뵙겠습니다. 60대 중반의 남자가 들어왔다. 얼굴은 수척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가득했다. 박 회장님, 최인석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15년 동안 지옥에서 살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고백하겠습니다. 박영호 씨 부검 조작됐습니다. 민서는 숨이 막혔다. 뭐라고요? 천우그룹에서 돈을 받았습니다. 5억. 부검 소견서를 조작하는 대가로. 최인석은 고개를 떨구었다. 사실 환자는 수술 합병증으로 죽은 게 아니었습니다. 수술 후 투여된 약물 때문이었어요. 누군가 일부러 잘못된 약을 투여했습니다. 누가? 천우그룹 소속 의사 김상호. 그 사람이 병실에 들어가서 약을 바꿔치기 했습니다. 혈액 희석제를 과다 투여했어요. 그래서 환자가 뇌출혈로 사망한 겁니다. 민서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왜 그런 짓을? 저도 정확히는 모릅니다. 하지만 천우그룹과 명성대병원 사이에 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민서 교수를 제거하고 싶어 했어요. 제거? 왜 저를? 그건 최인석이 입술을 깨물었다. 제 추측으로는 천만석 씨, 천우그룹 회장 동생 기억하십니까? 강 교수님이 살린 환자요. 네. 그 환자 사실 수술 실패했어야 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천만석 씨는 천우그룹 재산 상속 서열 2위였습니다. 형인 천우진 회장과 사이가 나빴고 천 회장은 동생이 죽기를 바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강 교수님이 살려버렸죠. 민서는 믿을 수 없었다. 그래서 저를 네, 보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경고. 다른 의사들에게도 천우그룹 의도를 거스르면 어떻게 되는지. 최인석은 눈물을 흘렸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겁쟁이였습니다. 돈에 눈이 멀었고 15년 동안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박 회장이 조용히 물었다. 증거가 있습니까?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당시 천우그룹 법무팀장과 통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받은 돈 계좌 이체 기록도 있습니다. 최인석이 USB를 꺼냈다. 여기 다 있습니다. 이제 벌을 받고 싶습니다. 그날 이후 상황은 빠르게 진행됐다. 박 회장은 최고의 변호사팀을 구성했다. 검찰에 재수사를 요청했고 언론에 제보했다. 15년 전 의료사고, 조작 드러나. 재벌 그룹의 의사 보복 정황. 억울한 누명 쓴 의사, 15년 만에 진실 밝혀질까? 언론이 다시 들끓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민서 편이었다. 천우그룹은 부인했다. 사실무근입니다. 악의적인 모함입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다. 녹음 파일, 계좌 이체 기록, CCTV 영상. 모든 것이 천우그룹의 범죄를 가리켰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천우진 회장이 소환됐고 김상우 의사가 구속됐다. 최인석 부검인은 자수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다. 피해자 박영호 씨의 부인 김미숙 씨도 공모했습니다. 검사의 발표에 법정이 술렁였다. 김미숙 씨는 천우그룹으로부터 10억을 받고 남편을 이용했습니다. 박영호 씨는 원래 다른 병원에서 수술받을 예정이었으나 김미숙 씨가 명성대병원으로 유도했습니다. 민서는 법정에서 그 말을 듣고 온몸이 떨렸다. 남편을 돈에 팔았다고? 김미숙은 재판정에서 무너졌다. 돈이 필요했어요. 빚이 너무 많았어요. 어차피 남편은 심장이 안 좋아서 오래 못 산다고 했어요. 그녀는 울부짖었지만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다. 재판은 6개월간 이어졌다. 최종 판결이 나왔다. 피고인 천우진, 업무상 배임, 살인 교사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김상호, 살인죄로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김미숙, 살인 방조죄로 징역 7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최인석, 증거 조작 및 위증죄로 징역 3년을 선고한다. 단 자수 및 진실 고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고려한다. 망치 소리가 울렸다. 그리고 판사가 민서를 바라봤다. 피해자 강민서 씨에 대한 15년 전 판결은 무효로 한다. 강민서 씨는 무죄임을 선언한다. 법정이 박수로 가득 찼다. 민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다. 무죄, 무죄라고. 15년 만에 벗어난 누명, 15년 만에 돌아온 명예. 박 회장이 다가와 손을 잡았다. 수고했소. 정말 수고했어. 판결 후 명성대병원에서 연락이 왔다. 강민서 교수님 복직하시겠습니까? 최진우 병원장, 이제는 명예원장이 된 그가 직접 전화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15년 전 교수님을 지켜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민서는 전화기를 꽉 쥐었다. 복직은 하지 않겠습니다. 네. 하지만 면허는 회복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제 방식으로. 민서는 조용히 말했다. 일주일 후 민서는 어머니가 계신 요양병원을 찾았다. 엄마, 민서야. 어머니는 많이 약해져 계셨다. 80대 중반 당뇨 합병증으로 거동이 불편했다. 엄마, 나 이겼어. 무죄 받았어. 민서가 판결문을 보여드렸다. 어머니는 그것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 그래. 엄마가 뭘 했니? 우리 딸은 잘못 없다고 했잖니. 엄마, 미안해. 15년 동안 고생시켜서. 무슨 소리야. 엄마는 내가 있어서 행복했다. 힘들어도 가난해도 내가 곁에 있어서. 어머니가 민서의 손을 꽉 잡았다. 이제 다시 의사할 수 있지? 응. 다시 시작할 거야. 그럼 됐다. 엄마 소원이 뭔지 아니? 우리 딸이 하얀 가운 입고 사람 살리는 거. 그것만 보면 돼. 꼭 보여드릴게. 약속해.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울었다. 지난 15년의 고통, 억울함, 그리고 이제야 찾은 정의. 모든 것이 눈물로 흘러내렸다. 3개월 후 대성의료재단 개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외곽 새로 지어진 5층 건물. 박 회장이 직접 세운 병원이었다. 이 병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한 곳입니다. 최고의 의료진이 최고의 치료를 제공할 것입니다. 무료로. 박 회장이 연단해서 말했다. 그리고 이 병원의 의료원장을 소개합니다. 강민서 원장님입니다. 박수가 터졌다. 민서는 하얀 가운을 입고 무대에 올랐다. 15년 만에 다시 입는 가운. 손이 떨렸다. 안녕하십니까. 강민서입니다. 민서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저는 15년 동안 모든 것을 잃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앞에 다시 서게 됐습니다. 이제 저는 제2의 인생을 시작합니다.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더 커졌다. 민서는 첫 외래 진료실로 들어갔다. 첫 번째 환자분, 들어오세요. 문이 열렸다. 60대 후반의 할머니가 들어왔다. 선생님, 제가 가슴이 너무 아파서요.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민서는 차분하게 물었다. 청진기를 꺼내 할머니 심장 소리를 들었다. 판막 잡음이 들린다. 심장 초음파 필요할 것 같은데. 15년 만이었지만 몸은 기억하고 있었다. 의사로서의 본능, 환자를 대하는 자세, 모든 것이 자연스러웠다. 할머니, 정밀 검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걱정 마세요. 우리가 잘 치료해 드릴게요. 돈이 없는데 여기는 무료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서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맞아. 이거야. 이게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야. 그날 저녁 민서는 박 회장과 병원 옥상에서 커피를 마셨다. 어떻습니까? 첫날 소감이. 감사합니다. 회장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평생 휴게소에서 살았을 겁니다. 아니요. 당신은 언젠가 다시 일어섰을 거요. 내가 한 건 조금 빨리 만들어준 것뿐이요. 박 회장이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말했다. 강 원장, 나도 당신에게 감사하오. 목숨을 구해준 것도 그렇지만 세상에 아직 정의가 있다는 걸 보여줘서. 회장님, 나는 평생 돈과 권력으로 살았소. 그게 전부인 줄 알았지. 하지만 당신을 보면서 깨달았소. 진짜 중요한 건 사람이고 진실이고 양심이라는 걸.
박 회장이 민서를 바라봤다. 앞으로 이 병원을 함께 키워갑시다. 당신은 의료를, 나는 경영을. 그래서 정말 좋은 병원을 만듭시다. 네, 꼭 그러겠습니다. 두 사람은 악수했다. 은인과 생명의 은인. 이제는 동료이자 동반자가 된 두 사람. 1년 후, 대성의료재단은 지역에서 가장 신뢰받는 병원이 됐다. 민서는 매일 수십 명의 환자를 진료했다. 어려운 수술도 도맡아 했다. 그녀의 실력은 여전했다. 강 원장님, 사무실 환자 수술 성공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환자 보호자에게 설명 잘해드리고요. 네. 젊은 의사들이 민서를 따랐다. 그녀는 단순히 실력만 좋은 의사가 아니었다. 환자를 대하는 태도, 의료윤리, 포기하지 않는 정신, 모든 것이 젊은 의사들에게 귀감이 됐다. 원장님, 인터뷰 요청이 또 들어왔습니다. 거절해 주세요. 저는 조용히 일하고 싶어요. 민서는 언론 인터뷰를 모두 거절했다. 유명해지고 싶지 않았다. 그저 환자를 치료하고 싶을 뿐이었다. 어느 날 민서에게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다. 강민서 교수님, 최진우 전 병원장이었다. 병원장님, 이제는 명예원장이요. 은퇴했지. 최 원장은 많이 늙어 있었다. 찾아온 이유가 있소. 15년 전 일. 정말 미안하오. 이미 지난 일입니다. 아니요. 내가 자네를 지켜줬어야 했소. 병원장으로서, 스승으로서. 하지만 나는 겁쟁이였소. 천우그룹이 무서워서, 병원 이미지가 걱정돼서 자네를 희생시켰지. 최 원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15년 동안 하루도 편하게 잠들지 못했소. 꿈에 자네가 나타났어. 억울해하는 모습이. 병원장님, 민서가 조용히 말했다. 저도 처음에는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니까. 민서, 그리고 병원장님이 가르쳐 주신 것들, 의사로서의 자세, 환자를 대하는 마음. 그건 여전히 제 안에 살아있어요. 감사합니다. 민서는 진심으로 말했다. 최 원장은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어머니는 대성의료재단에서 특별 관리를 받았다. 당뇨 관리, 물리치료, 영양 관리.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 엄마, 오늘 기분 어때? 좋다. 요즘 엄마 팔다리가 좀 나아진 것 같아. 다행이다. 열심히 치료하면 더 좋아질 거야. 어머니는 병실 창문으로 보이는 정원을 바라봤다. 저기 꽃 좀 봐. 참 예쁘다. 내가 심은 거야. 엄마 좋아하는 장미. 그래, 우리 딸이. 어머니가 민서의 손을 잡았다. 민서야, 엄마 이제 소원 없다. 무슨 소리예요? 오래오래 사셔야지. 아니, 진짜야. 내가 다시 의사 가운 입고 환자들 웃게 만들고 행복해하는 거 봤잖아. 이제 엄마는. 엄마, 그런 말 하지 마. 나 아직 엄마 없으면 안 돼. 민서는 어머니를 꼭 안았다. 15년 동안 엄마가 없었으면 못 버텼어. 엄마가 믿어줬으니까 포기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엄마 곁에 있을게. 오래오래. 알았다. 그럼 엄마도 힘내야지. 두 사람은 웃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다. 2년 후, 대성의료재단은 전국적으로 유명해졌다. 박 회장은 두 곳에 분원을 더 세웠다. 부산과 대구, 모두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병원이었다. 강 원장, 이제 우리 병원이 3개나 되는군요. 회장님 덕분입니다. 아니요. 당신의 헌신 덕분이요. 박 회장과 민서는 이제 가족 같은 사이가 됐다. 원장님, 응급 환자 들어옵니다. 간호사가 급하게 소리쳤다.
민서는 즉시 응급실로 뛰어갔다. 무슨 환자예요? 교통사고 환자입니다. 다발성 외상, 뇌출혈 의심됩니다. 들것에 실려온 환자는 20대 초반의 젊은 남자였다. 얼굴은 피투성이었고 의식이 없었다. 바로 수술실로 옮겨요. 수혈 준비하고 흉부외과 최 과장 호출. 민서의 지시가 빠르게 떨어졌다. 수술은 8시간 동안 이어졌다. 간 파열, 비장 손상, 늑골 골절. 심각한 상태였다. 커츠. 네. 출혈 부위 확보. 봉합. 민서의 손은 정확했다. 15년의 공백 따위 없었다. 그녀는 여전히 최고의 외과의였다. 맥박 안정됐습니다. 혈압 올라갑니다. 좋아요. 계속 모니터링하고. 새벽 3시 수술이 끝났다. 민서는 수술복을 벗으며 한숨을 쉬었다. 살았습니다. 젊은 생명을 구했다. 이런 순간 민서는 의사가 된 것을 감사했다. 복도에서 환자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다. 선생님, 우리 아들 수술 잘 끝났습니다. 회복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는 민서의 손을 잡고 울었다. 민서는 조용히 말했다. 괜찮습니다. 이게 제일이에요. 민서는 옥상으로 올라갔다. 새벽 공기가 시원했다. 그래. 이거야. 이게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야. 휴대폰이 울렸다. 어머니를 돌보는 간병인이었다. 원장님, 어머님이 깨셔서 원장님 찾으세요. 지금 갈게요. 민서는 어머니 병실로 향했다. 어머니는 침대에 앉아 계셨다. 민서야, 수술 끝났니? 응, 방금 끝났어. 환자는? 살았어. 20대 젊은 친구야. 잘했다. 우리 딸. 어머니가 환하게 웃었다. 민서는 어머니 옆에 앉았다. 엄마, 나 행복해. 그래, 엄마도 안다. 내 얼굴만 봐도 알아. 15년 전에는 생각했어. 내 인생 끝났다고. 다시는 못 일어설 거라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잖아. 그리고 도와주는 사람들도 나타났고. 민서는 창밖을 바라봤다.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어. 권력 있는 사람들이 이긴다고. 하지만 결국 진실이 이겼어. 정의가 이겼어. 그래. 그게 세상이야. 어머니가 민서의 손을 잡았다. 착하게 살면, 올바르게 살면 언젠가는 보상받는 거야. 시간이 걸려도. 맞아. 엄마 말이 맞았어. 두 사람은 조용히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5년 후, 대성의료재단은 이제 전국에 10개 지점을 운영했다. 연간 10만 명의 환자를 무료로 치료했다. 민서는 60세가 됐다. 머리는 희끗희끗했지만 여전히 수술실에 섰다. 원장님, 이번 환자는 80대 할머니인데 심장판막 교체가 필요합니다. 알겠어요. 준비하세요. 하지만 고령이라 위험성이. 제가 할게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봅시다. 민서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 어떤 환자든 어떤 상황이든. 그해 겨울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90세 딸 곁에서 편안하게. 엄마. 민서는 어머니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고마워요. 저를 믿어줘서, 포기하지 않게 해줘서. 잘했다. 우리 딸. 자랑스럽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었다. 민서는 눈물을 흘렸다. 장례식에는 수많은 사람이 왔다. 박 회장, 병원 직원들, 그리고 민서가 치료했던 환자들. 원장님, 어머님이 없으셨으면 저희도 지금 원장님을 못 만났을 거예요. 어머님께서 원장님을 지켜주셨으니까요. 환자들이 말했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엄마가 지켜줬어요. 15년 동안. 어머니가 떠난 후 민서는 더욱 열심히 일했다. 이게 엄마에게 보답하는 길이야. 그녀는 새벽부터 밤까지 환자를 돌봤다. 쉬지 않았다. 박 회장이 걱정했다. 강 원장, 너무 무리하지 마시오. 건강 챙기셔야지. 괜찮습니다. 일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하지만, 회장님, 저는 15년 동안 일하고 싶어도 못했어요. 이제 일할 수 있잖아요. 행복해요. 박 회장은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 어느 날 민서에게 특별한 편지가 왔다. 보낸 사람은 김미숙. 15년 전 남편을 돈에 판 그 여자였다. 강민서 선생님께 저는 지금 교도소에 있습니다. 7년형을 받고 이제 2년 남았습니다. 매일 후회합니다. 제가 얼마나 끔찍한 짓을 했는지. 남편을 배신했고 선생님께 씌운 누명으로 선생님 인생을 망쳤습니다.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습니다. 그냥 죄송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선생님이 다시 의사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감옥에서 신문을 봤습니다. 무료 병원을 운영하시고 많은 사람을 살리신다고. 선생님은 정말 훌륭한 분이십니다. 저 같은 사람 때문에 15년을 잃으셨는데도 여전히 사람을 살리고 계시니까요. 출소하면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죄송합니다. 김미숙 올림. 민서는 편지를 읽고 한참을 생각했다. 그리고 답장을 썼다. 김미숙 씨에게 편지 잘 받았습니다.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그 시간이 아픕니다. 하지만 미워하지는 않겠습니다. 미움은 저를 다시 어둠 속으로 끌어가니까요. 출소하면 새로 시작하세요. 누구에게나 다시 시작할 기회는 있습니다. 강민서. 10년 후. 민서는 70세가 됐다. 은퇴를 고민했지만 여전히 수술실에 섰다. 원장님, 이제 좀 쉬셔야죠. 젊은 의사들이 말했다. 아직 멀쩡한데 뭘. 민서는 웃었다. 대성의료재단은 이제 한국을 넘어 아시아 전역에 지점을 열었다. 민서의 정신이 계속 이어졌다. 강 원장, 우리 참 멀리 왔소. 그러게요. 처음 만난 게 엊그제 같은데. 그때 당신이 날 살려주지 않았으면, 회장님이 저를 구해주지 않았으면 저도. 두 사람은 웃었다. 우리 운명이었나 봐요. 그런가 보오. 어느 봄날 민서는 휴게소를 찾았다. 15년 전 청소부로 일했던 그곳. 어머, 민서 씨 아니에요? 예전 동료가 알아봤다. 맞아요. 안녕하세요. 세상에, TV에서 봤어요. 유명한 의사 선생님 되셨다면서요? 그냥 제 일하는 거예요. 민서는 화장실로 걸어갔다. 15년 전 매일 닦았던 화장실. 거울 앞에 섰다. 70대 노인의 얼굴이 비쳤다. 주름투성이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았다. 여기서 시작했었지. 바닥부터. 민서는 거울 속 자신에게 미소 지었다. 잘 버텨줘서 고마워. 포기하지 않아서. 그날 밤 민서는 병원 옥상에 올라갔다. 서울 야경이 아름다웠다. 엄마, 나 잘 살고 있어요. 하늘을 향해 중얼거렸다. 억울했던 시간도 힘들었던 순간도 이제는 다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게 됐어요. 명예도 돈도 지위도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진실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바람이 불었다. 민서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사랑이에요. 엄마의 사랑.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감사해요. 모든 것에.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인생은 때로 우리를 바닥으로 떨어뜨립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모든 것을 잃기도 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진실을 믿는다면 언젠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강민서 원장님처럼 여러분의 오늘도 응원하겠습니다. 힘내세요.